여기는 모스크바입니다. 1300만 인구의 대도시는 재앙적인 마비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는 자국의 거리에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거대한 고속도로가 정체되었습니다. 20km에 달하는 교통체증이 남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물류동맥인 M4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십 대의 대형 트럭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민간 및 상업 물류동맥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추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기다림 끝에 수십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집으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상황에 대한 아이러니한 권고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관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상과 지하의 교통수단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어 영하의 온도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저천증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위기는 도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미노는 하나씩 무너져 항공 공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세레메티예보, 브누코보, 도모데도보와 같은 주요 국제공항에서 15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었습니다. 레이더 추적 시스템은 착륙할 수 없어 하늘을 맴도는 비행기의 무력한 경로를 기록했습니다. 터미널은 거대한 난민 캠프로 변했습니다. 이스탄불, 푸켓 또는 다른 대체 경로로 비행하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최대 15시간에 이르는 믿기 힘든 지연으로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혼란이 너무 커서 공항 관리 측은 승객들에게 3시간마다 작은 컵의 물만 배급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위생은 전혀 고려할 수 없습니다. 로사비아치아는 활주로를 채울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은 현대 제설 장비에 대한 예비 부품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도미노 효과는 수도의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추코트카 지역에 위치한 아나디르시는 허리케인급 바람에 의해 평탄해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문자 그대로 날아다니고 간판이 뜯겨나가고 건물 외벽이 부서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라의 반대편 흑해 연안의 소치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철도 노선을 침수시켜 교통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문자 그대로 통치의 실패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최근에 유사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1월에도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공항은 항공편에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트럭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은 일어난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제쳐두고 끝없는 전쟁에 모든 돈을 쏟아붓기로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의 66개 지역은 군사비 지출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주택, 인프라, 공공서비스 예산을 최소 10% 이상 대폭 삭감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은 공공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볼고그라드와 같은 중요한 지역들은 예산을 3분의 1로 줄여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려해보세요. 2025년에 전쟁에 사용된 막대한 11조조 루블로 러시아의 노후화된 전력망, 터지는 파이프, 도로 인프라를 완전히 재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전쟁 욕망을 위해 1억 4,500만 시민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예산 전환의 가장 가혹한 결과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지하 인프라 네트워크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독립적인 엔지니어링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전기, 깨끗한 물, 중앙 난방 네트워크의 대규모 부분, 즉 40%에서 80%가 여전히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물리적 수명의 끝에 도달한 지 오래였고 완전히 낡아 있었습니다. 페트로자보츠크와 펜자 같은 주요 산업도시의 지하 파이프라인의 마모와 부식 속도는 95%의 임계치를 초과했습니다. 무르만스크, 북극권의 전략적 항구 도시에서는 60년 된 썩은 전신주가 약한 바람에도 종이처럼 무너졌습니다. 시스템의 실패는 정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오브닌스크시에서는 구조적 무결성을 잃고 갑자기 폭발한 고압에 끓는 물 파이프가 거리를 진정한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크렘린 행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의 녹음이 북극해 항로를 무역에 개방하여 러시아를 세계적인 물류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전 채널을 통해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국 시민들이 걷는 도로와 그들이 사는 도시가 문자 그대로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 기구의 체계적인 마비는
위기 시에 민간인들을 완전히 자력에 맡겼다. 질서와 권위가 무너졌을 때 암시장과 기회주의가 맹렬히 등장했습니다. 도로가 막히고 대중교통이 마비된 모스크바에서는 택시와 개인 교통수단 요금이 하루 만에 300배로 치솟았습니다. 단 15분 거리에도 1,500루블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요구되었습니다. 돈이 없거나 이 강탈을 거부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카시라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도로에 눈에 묻힌 차량을 버리고 영하의 추위 속에서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지역 채팅방은 불충분한 청소 노력, 붕괴하는 인프라, 국가의 부재에 항의하는 분노한 대중이 조직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광범위한 마비는 단순히 출근이 늦거나 집에 도착하지 못하는 민간인의 일상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전체 국내 공급망이 직접적으로 차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 순환도로와 수도를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연방 고속도로에 갇힌 수천 대의 대형 차량은 일반 차량이 아닙니다. 이 트럭들은 물류의 생명선으로 식료품, 의료용품, 산업용 부품, 그리고 기본 소비재를 전국 각지에 긴급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이 도로에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갇혀 있는 것은 거대한 연쇄 반응의 첫 번째 도미노를 촉발했습니다. 이 갑작스럽고 심각한 공급망의 혼란은 소매 부문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상점으로의 배송 중간은 선반이 빠르게 비어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안감은 기본 식품에 대한 반사적인 구매 급증을 촉발하며 공급의 혼란은 가격을 즉시 급등하게 만듭니다. 물류 마비의 영향은 소매업이나 운송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산업 생산시설도 이 연쇄 반응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 운송이 중단되면서 생산 라인이 멈추고 산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물리적 인프라가 눈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너무 낡아서 산업재해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페츠크 지역의 에볼루트 전기차 공장에 5,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이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민간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 역량을 대표하는 대규모 시설에서도 인프라의 회복력이 제로로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위기 순간에 국가 권위의 부재는 민간인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도로에 갇힌 트럭 운전사들은 연료가 떨어질 위험에 직면하고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엔진을 계속 가동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지역적으로 연료 소비를 심각하게 증가시키고 지역 주유소에서 연료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류 경로의 중단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생산 공급 과정을 방해할 장기적인 상처의 시작입니다. 닫히는 고속도로마다 전달되지 못하는 화물마다 러시아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러한 타격의 합은 시스템의 유연성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류 경로의 차단은 군사적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내부 경로에서의 기동성은 주로 민간 철도와 도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도 주변의 전략적 도로가 며칠 동안 폐쇄되면 민간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 인력, 예비 부품, 탄약 원자재의 내부 지역으로의 이동도 방해됩니다. 전선에서 외부 공격으로 인해 물류 문제가 증가하는 동안 국내 전선에서의 이러한 자연적인 마비는 군대의 보급 주기에 예상치 못한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지연은 전선에서 포병 부대가 탄약을 다 쓰거나 장갑차가 연료를 다 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한 전략적 체크메이트는 이러한 거대한 인프라를 누가 통제하느냐와 엘리트들 사이의 깊은 공황입니다. 셰레메티에보, 브누코보, 도모데도보 공항은 지도상의 일반적인 민간 교통 허브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단지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에 있는 과도 정치가들의 개인적인 돈줄이자 비상 탈출 병로입니다. 셰레메티에보 공항의 통제권은 푸틴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 중 한 명인 아르카디 루텐베르크와 관련된 컨소시엄의 손에 주로 있습니다. 반면 브누코보는 비탈리 반체프와 크렘린과 가까운 다른 억만장자들의 전략적 요새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 중단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되면
이 올리가르히들에게 초당 수백만 달러의 직접적인 수익 손실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너무 무력해져서 버릇없는 자녀들의 개인 제트기를 이륙시킬 수조차 없다면 정권에 충성하는 엘리트들의 안보 신뢰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물류적 교착 상태는 주요 정치적 또는 군사적 붕괴가 발생할 경우 어떤 탈출 계획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과도제 인사들에게 가혹하게 직면시킵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사는 적군을 삼킨 혹한 속에서의 군사적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웨덴의 찰스 12세 왕의 침략군이 대혹한 재난에 직면했던 1708년에서 1709년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에 이르렀을 때 러시아군은 후퇴하며 자신들의 마을과 보급품을 불태웠습니다. 스웨덴 군대의 3만 5천 명의 병력은 눈 속에 갇히고 보급선이 차단되었습니다. 병사들 중 절반 이상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으면서 이 큰 물류 실수는 스웨덴 제국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그 당시 추위는 러시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882년에 나폴레옹의 대군도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61만 명의 대군이 모스크바에서 퇴각할 때 영하 30도의 눈보라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러시아는 자연의 잔혹함에 의해 보급이 끊긴 적을 항복시킴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역사는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중에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영하 40도에 이르는 눈보라가 히틀러의 300만 대군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겨울 장비가 없는 독일 탱크는 멈췄습니다. 기차와 트럭은 눈에 묻혔습니다. 소련은 겨울을 동맹으로 삼아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동맹은 인프라 망치로 인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빙하기 아포칼립스로 알려진 한파 동안 기온은 영하 5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련 관료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대 물류 라인, 기차, 트럭은 눈볼에 갇혔습니다. 도시들은 전기와 난방 인프라를 잃었고 원자력 발전소는 연료 부족으로 인해 고장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중앙 계획이 붕괴되었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집에 갇혔습니다. 이 사건은 겨울 장군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한 시스템을 공격했다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외부 침략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막히고 공항이 마비되며 물류 동맥이 막힌 모습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겪었던 물류 패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크렘린 행정부의 이 거대한 시스템 실패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은 깊은 구조적 교착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모스크바가 막대한 에너지 수익과 국가기구의 중앙 권력을 통해 결국 이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현장 데이터, 경제 보고서, 인구 통계는 이 환상을 빠르게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민간 인프라를 복구하고 시스템을 이전의 회복력으로 되돌리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적 고갈, 기술적 고립, 전례 없는 인구 공백입니다. 수리를 위한 자금의 근원은 국가 자체에 의해 고갈되었습니다. 크렘린이 어떻게든 수리 예산을 할당하더라도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장비를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공기 제빙을 위한 고급 화학물질, 현대식 제설기의 유압 예비 부품 또는 고압 수도관용 전자 제어 밸브. 이러한 중요한 부품의 상당 부분은 서구에서 제조되었으며 기존 공급망은 사라졌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조달하거나 회색 경로를 통해 밀반입된 대체 제품들은 영하 30도의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고장납니다.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요인은 인구 감소입니다. 노후된 지하 파이프를 교체할 엔지니어, 고속도로를 청소할 중장비 운전사, 전력선을 수리할 숙련된 기술자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 숙련된 인력의 상당 부분을 징집을 통해 전선으로 동원했거나 수십만 명의 반전 전문가들이 나라를 떠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러한 삼중의 공영 속에서 체스와 같은 교착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호적이었던 혹한의 기후가 이제는 크렘린의 행정 실패를 드러내는 내부 위협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연의 힘을 증명하기보다는 자원을 소진하고 인프라를 방치한 시스템의 파산 선언입니다. 취소된 항공편, 막힌 고속도로,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군중들은 정권의 근본적인 안정 약속이 사라졌음을 증명합니다. 전쟁의 대가는 전선에서의 손실뿐만 아니라 수도 한복판에서 얼어붙고 불호에 갇힌 민간인들에 의해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에는 안전에 대한 환상이 없습니다. 시스템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주셔서